네, 방금 소개받은 한혜인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은 연구소인데요. 이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길지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 이제 이게 사무단은 한국에 있고요. 거기 사무단 단장은 신혜수 단장님이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총괄 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팀장이라고 하지만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밑으로 해야 돼. 저희가 이제 위안부 기록물을 등재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 등재 신청 개요를 보면은 13년 10월에 그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 11월에 그 여가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가부 위탁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사무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 단장님과 여러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연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등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서 8개국 14개 단체 그리고 영국하고 해서 지금 9개국이 됐는데요. 예, 그렇게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에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각각 이 등재 신청한 거는 올해가 이제 2000년 법정의 20년인데 2000년 법정을 할 때 만들었던 그 틀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국 전체 그리고 피해국 전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단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이렇게 한 데다가 그때 당시 영국에 이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포로 문서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허가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등재 신청 주체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등재 신청 주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당한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나라 등이 이렇게 한국의 국가기록원 등이 이제 등재 신청 주체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허가를 해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등재 신청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종류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중국은 공문서만 넣자라는 거였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증언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 이런 것까지 같이 넣자고 해서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2,744건을 등재 신청했습니다. 예, 보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자료들인데요. 이제 일부러 태워진 걸 더 넣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존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게 이제 공문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언의 녹음 테이프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대만의 치료 그림들, 할머니들, 이게 이제 예술작품이 아니라 치료의 사료로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록물을 넣은 것을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피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 각각의 국가들이 등재 신청한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요. 그다음 유네스코의 결정과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중국이 남경대학살 기록물로 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다가 중국이 이겼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전략을 세운 게 등재 신청서를 내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우익 세력들도 등재 신청서를 내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지금 등재 신청서가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744건을 등재 신청을 했고 일본과 미국의 공동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위안부와 일본군의 훈련에 관한 기록으로 전체 6건을 등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RSC의 검토 의견을 받았을 때 이게 저희들 수정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 수정 사항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RSC에서는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분이라는 것을 받았고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IAC에서는 보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RSC에서 수정 신청을 받은 거는 결국 저희가 제노사이드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저희들에게 그 역사적인 해석을 유네스코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런 뭔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한 상태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등재 보류를 결정을 하면서 두 개의 신청서가 그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표는 공동 등재를 향해서 대화를 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 뭐 다 전문가시들이니까 유네스코의 대화를 통해서 등재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 요 집행이사 202호 집행이사의 8번을 근거로 해서 대화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대화의 방법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퍼실리테이터를 일단 임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퍼실리테이터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은 저희들이 소식은 듣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요. 일단 사임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다른 분이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0일에 잉그리드 페런츠라고 하는 캐나다 분이신데요. 이분이 전공은 아마 도서관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유네스코하고도 연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했고 외교부를 통해서도 대화 진행을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단장이 시네스 단장님께서 몰래 착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을 했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착축을 만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중재자에게도 대화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계속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날 잉그리드 페런츠로부터 대화 관련 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대화를 해야 하니까 준비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왔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국제연대위원회를 지난 10월 20일이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재자와는 11월 11일 날 대화 준비 회의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쪽에는 연락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대답이 왔습니다. 그저께 대답이 왔는데요. 일본 쪽에는 연락을 했는데 아직 답신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낸, 그러니까 일본의 공동등재 신청서는 위안부와 일본군의 훈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등재 주체가 사실 요 가운데에 있는 요 4개의 단체입니다. 요 4개의 단체인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의 우익 덩어리, 옛날 80년도부터 이제 교과서 운동을 주도했던 세영무라고 하죠. 그들을 주도로 했던 사람, 지금 일본 회의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일본의 우익적 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카세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주전장 보셨는지 모르는데 주전장에서 가장 뒤에 나오면서 이제 니글니글한, 다음에 이거 보시면 요 할아버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 귀엽다 하신 분이죠. 이분이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일본의 우익의 담론을 만들어가고 그 우익의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이죠. 하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군함도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국민행동이라는 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경대학살에 대한 문제, 일본은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피해자의 피해국이라고 하는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뭐 헌법 개정,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메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미국 파트너가 되는데요. 이제 미국 재미동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아메리카, 미국의 정의는 있는가라고 일본의 우익의 가장 속마음은 반미 미국한테 졌으니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요 야마모토 우미코라는 사람, 뭐 스기타 위원은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죠. 이제 일본 여성 폄하 발언을 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NHK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서 우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등재 신청에 주체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저희 일본 파트너, 일본의 운동단체 하는 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일본은 반대했었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중국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화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제 대화는 진행하기로 했지만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뭐 이 정도일까? 물론 일본 우익이 무섭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저희가 상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료를 보면 아까 저희는 2744건이라고 한 건 했는데요. 일본에서 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위에 1번, 1, 2, 3번은 저희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증언 같은 경우는 증언의 카테고리 안에 다 넣기 때문에 요거는 뭐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 증언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게 이제 1945년 9월 4일 미군의 불법행위 대책 자료에 관한 건이라는 게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일본이 이제 연합군에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스로 미군을 위해서 위안소를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우익들이 너네도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이거 위안부 기록물 너네 등재할 거냐라고 하는 속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밑에 이제 38년 3월 4일부 요건 굉장히 유명한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연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측에서는 군이 개입한 일본 정부가 개입한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군이 선악에 개입한 걸로 계속 싸우고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양쪽 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긴 한데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성과 유일한 가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204페이지에 가지고 204페이지에 이들이 예를 들면은 그 위안부 기록물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아래 인권에 대한 현재의 가치관을 근거로 하면 매춘 자체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로 여기고 있어서 위안부 체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확실하다고 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성노예 상태는 아니었고 강제연행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청서가 성노예는 아니었고 강제연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 아까 그 사람들은 학자라기보다는 운동가 내지는 뭐 세력에 정치가에 해당하는데 요 근거를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뭔가 이데올로그를 만들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역사 인식 문제 연구소라고 하면 여기는 학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좀 작전을 짭니다. 이제 유네스코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공개 편지 속에서 이거예요. 이제 이들이 대항해야 할 것이 신청 내용과 관계없거나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문서가 헌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신청단체가 동일한 문서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번제에서 등재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재 신청한 것과 자기들이 등재 신청한 것이 같은 문서인데 그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등재를 그렇게 된 것이 등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따지겠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낙서처럼, 낙서는 아니지만 본인들 문서처럼 쓴 것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소장 동일한 문서. 이게 뭐냐면 아까 포로 수용소, 저희도 들어가 있고 일본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연합군이 위안부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아버지가 나를 팔아서 뭐 위안부가 됐다. 뭐 그리고 난 돈을 벌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하자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한국 정부의 조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위안부 신청한 거죠. 신고서죠. 신고서와 판정. 이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가장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보고 있고, 한국 정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판정했는지 관련해선 이거는 정말 블랙박스다. 이거를 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등재 신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썼을 때, 신청서에 썼을 때는 이제 100년 이후라고 하는 그 이후에 공개될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의 그림과 아파 같은 것이 어떻게 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들이 이게 이제 왜 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하면서 난징 대학살 문건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도 목록을 없애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거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연기를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부의장을 일본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세력을 갖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문건인데요. 이제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한국위원회 저희 하여튼 한국 쪽에서는 일단은 요 제도 일본에 있어서는 사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등재를 안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규정 개정을 해서 그 새로운 규정 속에 이걸 넣어서 하자라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 문건 중에 아까는 8번, 대화라는 건 8번이었는데 7번에 그걸 근거로 이제 그 이전에 17년 이전에 등재 신청한 것은 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요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규정 개정 같은 경우도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에 중재자와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 결국 이제 중재자가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유네스코가 원래 기록유산의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저희가 사실 대면에서 대화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그리고 사료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 IAC나 RSC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고, 대화를 통해서 공동 등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련한 그런 문제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자라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발표하신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규정 개정 때문에 머물러 있어갖고 좀 고생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괜히 미안해지고 그런데요. 아무튼 올해 대화가 시작이 되고 내년도를 지나면 아무래도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왜 하필 지금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움직였는데요. 일본에서 계속 이런 우익들이 유엔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주로 보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나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신 거하고 수요 집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운동이 아닌 것이니까 여기서도 저희들이
성노예적인 표현이나 그리고 이제 운동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진위 내지는 뭐 가치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